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흔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걱정스러울 때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적절한 불안은 일상에 긴장감을 주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마음과 몸의 관계를 불일불이의 관계라고 합니다. 마음과 몸이 동일한 건 아니지만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긴 대로 건강톡톡에서는 마음이 불안한 증상, 심신불안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심신불안증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조성태 박사님 강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심신불안증입니다. 심신불안증이다. 이런 환자들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심신불안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욕심대로 안 돼.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잘 안 보여. 특히 안경을 쓴 사람들이 심신불안증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오는 것도 많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각박해지다 보니까 심신불안증 환자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 자기가 환자들이 이래요. 나는 이런데도 이상하게 임시 치료하는 이런 약은 먹기가 싫어요. 근본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치료하는지 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심신불안증을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치료해 주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식을 많이 낳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씩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나이가 들면서 피치 못하게 외롭게 되고 쓸쓸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사회적인 모든 여건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불안해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일정한 운동이라든지 종교 활동이라든지 또는 취미생활을 통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너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든지 또 가슴이 답답한데 잠자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서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낮에 가슴이 답답한 것과 밤에 가슴이 답답한 것에 대한 원인과 치료법이 달라요. 하루 종일 답답한 경우가 있고 밤만 되면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다르더라고요.
같은 심신불안증인데 달라요.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달라요. 기혈이 쇠해서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인의 경우 그렇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오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간혹 너무 과하게 운동을 했어. 또는 너무 공부를 해느냐고 진이 빠졌어.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심신불안증의 그 원인은 여기 세 가지만 썼습니다만 더 많아요. 심기가 울체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심기가 울체됐다. 맺혔다 이런 얘기예요. 심기가 맺히면 특징이 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눈물을 훌쩍대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조금 불쌍한 연속곡만 봐도 눈물을 훌쩍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서 슬퍼서 불안해서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기가 울체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심기 부족이라는 건 뭐냐? 심기 부족이라는 것은 근시 안경을 낀 사람 너무 많죠. 근시 안경을 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심기가 부족돼서 근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성 근시인데 안경을 썼어. 잘못 쓴 거죠, 말하자면. 안 쓰면 그냥 눈이 좋아질 건데 안경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심기가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특징이 신원이 불안해요. 괜히 불안한 것을 느끼고요. 누가 나한테 무슨 나쁜 얘기 하는 것 같고요. 중얼중얼하기도 하고요. 잠자면서 아주 기분 나쁜 꿈, 쫓기는 꿈. 누구한테 막 칼을 맞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의 꿈. 이런 꿈을 꿔서 너무나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게 심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같은 심기인데 이건 울체하고 부족은 완전히 달라요. 그게 대개 근시 안경을 쓴 사람들한테 이 심기 부족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정말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아이들 때 안경을 씌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력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안경을 씌우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기가 부족돼서 심신불안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어하동 또 나오는데 음어하동에 의해서 심신불안증이 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개 음어하동은요. 화성을 띈 사람. 말하자면 정확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남한테 시집짓지 말아야 되고 이래려니까 어때요? 스스로 자신을 볶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든든하면 기혈이 든든하거나 생활을 잘해서 든든하면 병이 안 오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저녁을 과식한다든지 또는 술을 많이 든다든지 성생활을 과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 바로 음어하동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어하동도요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의사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음모화동에 의해서 심신불안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신불안증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가미사칠탕. 이거는 이제 가미사칠탕도 이제 인후문에 있는 것도 있고 귀신 신자 신문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신문에 있는 겁니다. 신문에. 귀신 신자죠. 이 정지환이라는 거는 아까 신기가 부족해서 근시안경 끼어서. 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신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안경을 썼단 말이에요. 근시안경을. 그것도 아주 어린 애들이 안경을 썼단 말이에요. 문제가 커요.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큽니다. 왜? 우리나라 애들만 그렇게 안경을 많이 썼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성근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성근시라는 게. 음화동에 의해서 심신불안증이 왔을 때는 자음강화탕을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심신불안증은 임시적인 약을 쓰지 않더라도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해주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심신불안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명 연예인들도 불안장애를 고백하는 경우가 많죠. 덕분에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도 하나의 질병으로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박사님, 심신불안증으로 내원했다가 치료가 된 사례가 있나요? 네. 심장이 뛰고 어지러우면서 혀가 굳으면 응급실을 가야 하고 또 심장이 뛰고 불안하며 자신감이 없어서 버스나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57세 여성이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이 환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겼나요? 네, 생긴 모습은 얼굴이 붉은색을 띠면서 갸름하게 생긴 혈과형이며 살이 찌지 않는 마른 체질의 여성이옵니다. 마른 체질은 혈이 부족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화가 발생해도 혈을 제어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그런 체질입니다. 얼굴이 붉다는 것은 착하고 예의 바른 참을성이 많은데 스스로 자신을 볶아서 피를 말려서 병을 생기게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이렇게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풀어가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한의학적인 병의 치료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 환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었습니까? 네, 심장이 뛰고 어지러우면서 혀가 굳으면 응급실을 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도저히 버스나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그래서 멀리 있는 친구도 만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밤이 되면 더욱 불안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낮에 불안하느냐 밤에 더욱 불안하느냐에 따라서 원인과 치료법이 다릅니다. 사르르 배가 아파서 병원을 보고 나면 힘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밤새 꿈꾸고 까닭없이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윗배 명치가 치미는 느낌이 들고 웃고 즐거우면 모든 증상들이 심해지는 느낌도 들고 눈이 피곤하고 한약은 냄새를 맡기만 해도 어지럽다고 해서 약을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죽겠으니까 한의원을 찾아온 겁니다. 얼굴로 열이 오르고 발은 시렵고 자다가도 간혹 열이 뻗치면서
기운이 너무 후들거리고 눈을 깜빡거리고 말을 빠르게 하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10년 전부터 먹었고 잇몸도 좋지 않다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했습니다. 네, 증상이 참 많고 복잡한데요.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네,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병들을 호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딘가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바로 병을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에서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접근해 가면 의외로 쉽게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긴 모습이나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아서 음혈이 부족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암을 안신탕을 투여했는데 혈압도 안정되고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갔다 올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사물 안신탕이 좀 좋은 처방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사물 안신탕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처방이기도 하지만 바로 올바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적용이 됐다는 것이죠. 얼굴이 붉은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생각이 많으면서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자신을 스스로 볶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피가 말라서 음혈이 부족돼서 나타나는 병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물 안신탕을 처방한 것인데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갸름한 혈과형들은 혈병이 잘 생기며 마른 체질은 혈어유화형이라고 해서 혈이 부족하고 화가 많아서 병들이 생깁니다. 또한 증상 중에서 밤이면 불안한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고 했는데 또 대변을 보고 나면 전신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런 모든 증상들은 바로 음혈이 부족돼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을 돋궈서 모든 증상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사물탕의 변방인 사물 안신탕을 투여하니 불안하고 초조한 이러한 증상들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대개 심신이 불안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생긴 대로 병이 오고 생긴 대로 치료한다는 차원에서 한약을 투여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환자도 사물 안신탕이라는 약을 투여 후 매우 만족스러워했고 다른 환자들도 많이 보내는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숨이 차답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서 호흡을 하고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으면 이 공기의 중요성, 호흡의 중요성, 숨 쉬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숨이 조금만 차보면 얼마나 이 공기, 우리 호흡하는 게 중요한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마스크 쓰는 것, 정말 마스크 벗고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숨이 차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음껏 뛰고 정말 내 능력껏 뛰고 나면 숨이 찰 수 있죠, 잠깐. 그러나 항상 숨이 가쁘고 숨이 차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럴 경우에 원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이 안 나오고 본인만 괴로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때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환자를 도와줘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원기가 부족돼서 숨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은요, 배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기가 부족하면, 바로 원기가 부족하면, 배의 기운이 부족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숨이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기가 부족돼서 숨이 찬가를 어떻게 알아? 그게 바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원기가 부족해서 숨이 찬 것이 검사상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환자는 숨이 차 죽겠는데 검사상에 안 나와요. 나는 괴로운데 검사상에 안 나와요. 그 병이 아닐까요? 병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병이에요. 내가 불편하니까 병원에 가는 거예요. 배가 많이 나온 사람, 또는 제왕절개에 의해서 배를 가른 사람, 북 있죠, 북. 벙벙벙벙 치는 북이 갈라졌다가 꼬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복부가 율동이 잘 안 돼서 숨이 차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기운이 빠져서 배가 축 처져요. 또는 나와요. 그래서 숨이 찬 거예요. 대개 코가 길게 생긴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이 갸름합니다. 여기 음화동에 또 나오네요. 음화동에 의해서 숨이 찬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관골이 발거스름한 게 특징입니다. 입술이 붉고. 식적천, 식적이에요. 먹을 식자예요. 먹는 것이 쌓여서 숨이 찬 거예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뭐든지 잘 먹는 사람, 가슴이 큰 사람, 배꼬래가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식적에 의해서, 대개 살이 퉁퉁하게 찐 사람, 하체는 가늘고 상체가 살이 찐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식사를 잘 하시죠? 이렇게 제가 물으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요, 저 많이 안 먹어요. 아니,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쪘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 스승은 뭐라 그랬느냐, 살이 찐 것은 일단 식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식적천은 마른 사람보다도 살이 찐 사람들한테 잘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또 음어천이라고 그래요. 음어천은 뭐냐면 양기음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이 약한 거예요. 자궁의 기운이 약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 관골이 나온 사람들이 음어천이 잘 나타납니다. 기천은 얼굴이 각이 진 사람들한테 숨이 찬 경우에는 바로 기천에 의해서 숨이 찬 것입니다. 기어습담, 말하자면 기가 부족하니까 노폐물이 쌓여서 살이 쪄. 근데 살이 찌는데 배에 자꾸 살이 쪄. 수천은 물수자죠. 폐는 조해야 돼요. 근데 물이 너무 많아. 그럼 숨이 차게 돼 있어요. 폐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화천은 화급금 하는 거예요. 폐는 금이야. 근데 화가 너무 많아. 그러면 쇠를 녹여버려서 숨이 찬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담천이라는 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진액이 쌓여서, 노폐물이 쌓여서 숨이 찬 거예요. 풍한천은 바람, 추위, 더위에 손상돼서 오는 현상이에요. 이와 같이 숨이 찬 것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했느냐? 이거를 다 구별해내야 한의학적으로 숨이 찬 것을 정확하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생긴 모습에 따라서, 나타난 증상에 따라서 다 달라요. 원인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숨이 찬 증상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보증기탕, 원기를 돋궈주는 거예요. 청리자감탕, 이거는 음호화동 중에서도 좀 퉁퉁하고 살집이 있고 덩치가 큰 사람. 이모영수탕은 배고픔 잘 못 참는 식접천. 이진사물은 음어천. 그다음에 소청룡탕, 가미사백산, 가미사칠탕, 육군자탕. 이게 그 기어습담이에요. 말하자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살집이 있고 배가 나오고 많이는 안 드는데도 자꾸 살이 안 빠지고 많이 안 드는데도 살이 쪄. 기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걸 기어습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숨이 찰 경우에는 육군자탕을 감히 해야 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육군자탕에다가 이런저런 약을 넣어서 쓰면은 숨이 찬 것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숨이 찬 것도 원인이 잘 안 나오고 본인은 숨이 찬데 치료법이 잘 없을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숨이 찬 것을 치료해주면 한의학적으로 숨이 찬 경우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숨이 차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숨이 찰 때 신체적으로 가슴이 답답한 정도를 생각하실 텐데요. 이 증상이 더욱더 심해지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이분은 일본에서 온 환자이기 때문에 뚜렷이 기억이 나는 71세 남성의 환자입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덩치가 꽤 크더라고요. 175에 85kg고 덩치가 아주 듬직하게 생겼고 머리는 하얗게 백발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병원에 가서 기관지 천식약을 5년째 먹고 있다고 했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소문을 듣고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약을 복용하면서 숨 차는 현상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복잡한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증상도 다 좋아지면서 현재는 양약을 복용하지 않는데도 숨이 차는 현상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매우 고마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 살기 때문에 약을 붙여주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약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좋은 효과가 있었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 환자는 어떤 증상들을 호소했습니까? 첫째로 조금만 심하게 일하려고 심하게 걸으면 숨이 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기관지 천식이라고 해서 기관지 천식약을 5년 동안이나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관지에 항상 이물감이 끼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목이 갑갑하고 밥을 먹으면 가슴까지 답답하다는 그런 호소를 했습니다. 새벽에 콧물, 재채기 이런 것들이 심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뇌가 흔들릴 정도로 재채기와 콧물 이런 것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신경 쓸 일이 조금만 있으면 더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고 갑갑하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하면서 부인이 옆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허리, 환도, 그러니까 허리인데 환도라고 해서 엉치 쪽으로 아픈 거예요. 그런데 좌측이 아프면서
시리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탐이 너무나 많고 뭔가 자주 먹으려고 한다고 했고 근심 걱정도 많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했습니다. 네, 이 환자에게 어떤 한약을 투여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얼굴이 붉으며 덩치가 크고 뼈가 굵은데 우수 제5지가 다른 손가락 같지 않고 약간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수 제5지의 이상, 손가락에 이상이 있다는 것, 이것을 흠을 보완해 주는 한약이 청리자감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굴이 붉으면서 덩치도 크고 뼈가 붉게 생겼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는 약이 청리자감탕입니다. 그런데 청리자감탕의 주치증을 보면 숨을 헐떡거리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열, 열이 확 났다 식었다 그러면서 땀을 흘리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청리자감탕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환자한테 딱 맞는 약이죠. 손가락도 그렇고 나타나는 증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 처방을 5제 이상을 투여했는데 한 제 한 제 먹을 때마다 너무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환자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약을 데려서 붙여가기도 쉽지 않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꼬박꼬박 약을 정확하게 잘 드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남편이 좋아지니까 부인이 약을 지으러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약을 먹겠다고 일본에서 내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잠자면서 쌕쌕 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서 너무나 신경이 쓰였는데 요즘은 숨 차는 것도 좋아지고 쌕쌕거리는 것도 없어져서 잠을 잘 자고 그래서 자기도 잠을 잘 잔다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항상 남편이 옆에서 피리 부는 소리가 나서 원래 다른 남자들도 그런지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효과가 좋아서 참 다행입니다. 경과를 좀 차례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청리자감탕을 한 제 복용 후에는 콧물이 나오더라도 덜 나오고 재채기도 훨씬 덜하고 허리 엉치가 아픈 것도 덜하면서 얼굴색이 상당히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에 살기 때문에 오라고 그러기 쉽지는 않았으나 이 환자는 너무나 증상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제를 들고 다시 내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걸으면 숨차는 것이 줄어들었고 가래 기침도 줄어들었고 자면서 피리 소리 나는 현상도 많이 줄어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잠자면서 그렇게 피리 소리가 나서 부인이 고통스러웠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 본인은 느끼지 못한다고 했어요. 새벽에 콧물, 재채기가 심했는데 이게 너무 심하면 뇌가 흔들릴 정도라고 했는데 이런 현상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사례 결론을 말씀해 주시죠. 네, 숨이 차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숨이 차지 않게 하는 흡입하는 이런 약들, 임시약도 있습니다만 근본 치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아서 그 원인을 찾아서 숨이 찬 것을 그 원인을 찾으면 그것을 올바로 치료해주면 숨이 차는 현상들이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잘 치료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팔팔한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청자의 건강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강릉에서 윤귀숙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64세가 된 여성인데요. 지난 여름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 상담 드립니다.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땐 그냥 심장만 두근거리고 몸이 아픈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뒤부터 목하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팔꿈치까지 시큰거립니다. 거기다가 밤에 잠을 자기도 어려울 정도로 두통도 생기고 어지럽기까지 해서 약을 먹어도 도통 해결이 안 되네요. 교통사고 후유증인 것 같은데 사고 후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 가기도 하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60대 여성분께서 벌써 6개월이 지난 교통사고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박사님,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복잡하니까 많이 나는데 이것을 올바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통사고가 나면 이렇게 부딪히거나 타박을 입으면 어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머리를 다쳤으면 뇌가 흔들리기 때문에 상초축혈이라는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어서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럽거나 또는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소실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초축혈을 치료해주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혈을 치료해 줬는데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남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약점이 있었는데 타박을 입음으로써 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그럴 때는 어혈제를 계속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약점을 보완해 주는 치료를 하면 허리가 아프거나 등이 아프거나 뒷목 어깨가 아프거나 팔다리가 쑤시거나 이런 현상들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픈 통증이 없어지고 전신이 편안해지면 잠도 잘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후에는 반드시 어혈을 치는 또는 머리를 다쳤으면 상초축혈을 없애는 이러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약점을 보완해주는 치료를 해줘야 근본적인 치료가 돼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방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네, 사연 주신 윤귀숙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봅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심신불안증과 숨이 차다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